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전북 재수로 합격한 상담교사입니다.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발표는 선생님들께 어떤 분에게는 이런 점이 도움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례 발표를 보면서 선생님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서 참고하셔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임용고시라는 것이 어떤 마라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아주 길게 달려야 하는 오래 달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달리기를 하는 상태에서 어떤 상태인지, 적합한 체격을 갖고 있는지, 좋은 컨디션인지 등 어떤 상태를 파악해서 그 상황에 맞게 달리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용고시를 앞에서 PPT로 보셨겠지만 저는 재수인데요. 채탈 후에 멘탈이 많이 망가지기도 해서 다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재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먼저 가졌습니다. 일단 달리기를 하기 전에 저를 먼저 알고자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갖고들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현대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허리 협착증 및 일자목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기도 하지만 초수 생활을 하면서 더 심각해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있지 못해서 집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는 했는데요. 재수 때는 건강하게 생활하고자 해서 2단 독서대를 사용하고 또 아침 6시마다 헬스장에 출석해서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운동을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최고의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2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자주 끊기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들처럼 2~3시간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초수 때는 많이 좌절하고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 때는 이러한 제 감정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1시간 30분 공부 그리고 10분 휴식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경우인데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맞는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하는 중간중간마다 내가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쿨타임, 쉬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 쉴 줄 알아야 그만큼 더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혼자 공부해야 하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외로움을 참 많이 느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관리반 스터디에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는 오픈된 공간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독립형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독립형에 있으면 참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오픈된 공간에서 공부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주 무너지는 멘탈인데요. 저는 초수 때도 그랬지만 재수 때는 최탈을 하고 나면서부터 멘탈이 참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멘탈을 잘 부여잡고 재수 끝까지 잘 이겨내보고자 해서 찾은 방법이 햇빛을 자주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햇빛 보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사소하지만 하루에 햇빛을 많이 본다는 게 임용을 공부하는 동안에 참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스터디 카페에서도 햇빛이 잔뜩 비치는 창가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주 1회 휴식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해서 많은 햇빛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주 7일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기계가 아닌지라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주 1회 반나절, 최소 반나절에서 1회까지, 하루까지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차주에 어떻게 공부를 다시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면서 건강한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달리기 전에 두 번째로 한 것이 저에게 맞는 시간 관리 그리고 환경 조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는 초반에는 열품탈을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있는 게 어렵기도 하고 또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쉽게 해이해지기도 해서 같은 스터디원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열품탈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열품탈을 하면서 지금 다른 선생님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제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는 강박을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도 스터디 플래너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스터디 플래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루에 잔뜩 써놓으면 가끔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루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거를 다 해야지, 다 하고 자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늦게 자거나 우울해지거나 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면 다음날 컨디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 그리고 강박을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집중력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박을 강박을 버리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데 더 집중도 잘 되고 기분 관리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기상하고 언제 취침하는 게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5시 30분에 기상해서 밤 11시 30분에 취침했습니다. 저는 절대 올빼미형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공부를 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리고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서 새벽 5시 반에 기상해서 꼭 밤 11시 반에는 자자 이 약속을 스스로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환경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다 보면 너무 우울하고요. 슬퍼지기도 하고 힘들 때가 많았어서 저는 상반기에는 스터디 카페를 다녔는데 스터디 카페에서는 독립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보이는 오픈형에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각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자기 타입에 따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TO 발표 나면서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너무 지치기도 하고 두려움도 많이 와가지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많이 힘이 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특이 케이스인데 저는 어머니 사무실에서 공부하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어머니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하는 시간부터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고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무실이다 보니 잦은 소음이 많았어요.
근데 그 소음들을 방해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작은 백색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당일에 정말 뒷자리에서 큰 소음을 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분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를 푸는데 소리가 나긴 나는데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방해가 되진 않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조금 작은 소음이 들리는 공간에서도 공부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저는 관리 6조 스터디원들과 함께 상시 캠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구름이나 다양한 어플을 활용해서 하실 텐데요. 저희는 그냥 구글 미트를 활용해서 오늘 지금 같이 캠 스터디 할 사람 이렇게 카톡에 말해서 그냥 상시로 항상 될 때마다 열었습니다. 이거는 의무도 아니었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자율적으로 해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같이 얼굴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외롭지도 않고 같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1차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부는 대표적으로 이제 단락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단권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권화는 지금도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계속 하고 계실 텐데 단권화는 무조건 토요일 수업 직후에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밀리다 보면 정말 몇 시간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 몇 시간 잡아먹는 시간이 내가 해야 할 그날 공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토요일 수업 직후에 늦어도 일요일 오전까지는 마무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분권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상위, 실, 성격 등등등등 해가지고 마지막에 특수화랑 이상심리 합치고 심리학 개론, 학습심리, 심리치료 이렇게 3개 합쳐서 이렇게 분권을 각각 했습니다. 분권을 하고 나면 이렇게 책이 얇아지니까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니기가 수월해지잖아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은 심리검사는 섣불리 스프링 제본을 하지 마시고 모든 이론 강의가 끝난 후에 묶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리검사의 경우에는 책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다양한 프린트 자료만으로도 수업하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참고해서 이 프린트는 예를 들어 MMPI 아니면 위스크 이렇게 미리 껴놨다가 모든 이론 강의, 심리검사 이론 강의가 끝난 뒤에 이렇게 스프링 제본을 하면 참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매주 형성평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형성평가도 그냥 문제 풀고 끝 이게 아니라 형성평가도 수업 직후에 책에 한번 다시 보면서 표시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성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암기 포인트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책을 보고 이걸 통으로 외우려고 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되게 힘든데요. 형성평가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책에 표시하고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형성평가에 나오는 빈칸만 보는 게 아니라 빈칸에서 주변부에서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고 조금 사진이 작을 수도 있는데요. 사진이 작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만의 표식으로 빨간 펜으로 이렇게 그냥 밑줄을 그어가면서 형성평가에서는 이렇게 나왔지 하면서 표시하면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공 개인 공부 중에 무한회독, 이건 제가 정한 이름이긴 한데
임용고시에서 전공 공부를 하는 거에서 어떻게 전공을 공부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전 항상 그냥 회독을 많이 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해독을 하는 게 많이 중요한데요. 교수님께서도 하반기에 한번 이게 자꾸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다른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외우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라고 하니까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공부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건데 이게 조금이라도 차게 하려면 정말 빠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으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가능할까 했는데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회독을 계속했어요. 책을 보면서 똑같이 매번 받는 것, 전에 봤던 것도 그냥 계속 보고 외우고 인출하고 했더니 자동으로 시험장에 가서는 그냥 굳이 책을 안 보고서도 그냥 툭 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기본서 중심으로 해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절대 편식하지 말고 빠짐없이 해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지가 나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 안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빼지 마시고 모든 것을 회독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기출 위주로 보시고 점차 넓혀가면서 이렇게 구조화를 해 가시면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독 점검은 짝스터디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짝스터디를 정말 잘 활용했어요. 같은 스터디 안에서 짝스터디를 매칭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카페에서 구하셔도 되는데 저는 짝스터디를 통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짝스터디는 공부 점검의 차원에서 활용했어요. 그래서 3, 40분 내외로 짧으면 30분, 길면 40분 이렇게 실시해서 나머지 시간에 제 개인 공부를 최대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3월에서 6월까지는 강의가 있는 시기잖아요. 그때는 과목별로 기본, 종합 이렇게 합쳐서 모든 페이지를 5분의 1 했습니다. 주 5일이잖아요. 기본, 종합을 모든 페이지를 합쳐서 5분의 1 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해당 부분을 점검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다는 것은 그때 그냥 내가 잘 공부했는지 선생님이 잘 공부하셨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그 전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 8월부터는 짝스터디 횟수를 좀 줄였어요. 그때는 교육학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싶었고 조금 직강의 여력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때는 한 주에 한 과목을 점검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한 과목을 여러 번 혹은 한 번에서 두 번 해독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고 이제 직전인 9월에서 11월에는 범위 지정주가 있어요. 이때는 실전 모고를 하는 때는 범위 지정주가 있는데 범위가 지정된 주에는 해당 범위를 점검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사전에 상의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을 골라서 점검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문풀반이 있는데요. 7, 8월에 문제풀이반이 있어요. 이때는 문제가 참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문제들을 풀기 전에 학원에서 자료를 받고 나면 V플랫 어플을 활용하여 스캔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캔한 이유는 내가 지금 풀고 끝 이게 아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풀어보려고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이런 문제들도 각각 스프링 제본에서 단권화를 했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시험지가 있으면 다 백지가 이렇게 보이도록 해서 이 상태로 이렇게 제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기면 이쪽은 1번, 또 여기는 오른쪽은 백지가 되는데요. 백지 쪽에 1번에 대한 해설지를 붙이고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단거나 한 것은 9월에서 11월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9월에서 11월 실전 모고 때는 정말 힘들기도 한 시기인데요. 이때는 전체 채점과 지역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지역 상담 이후에는 채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멘탈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었고 채점을 매번 하기가 스스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지 않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전 모고 때는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막판에는 정말 처음 보는 것들도 나오곤 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런 것도 모르다니, 내가 모르는 게 있다니, 이런 생각으로 좌절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내가 실전에서 이걸 처음 보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요. 단권화는 이때부터는 단권화는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단권화 하는 시간을 없애고 책에 있는 내용과 매치하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최대로 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에서는 제 개인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는 관리반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론 강의를 이제 하는데, 이론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저는 최타를 했다 보니까 3월부터 스터디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매주 토요일 직강을 끝나고 나서, 이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러고 이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이제 스키마라는 책이 있잖아요. 스키마 책을 참고해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각자 분담해서 자기에 맞는 해당 파트에 대한 스키마를 채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스키마 내용을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 정의는 뭐였지? 하면서 각자 책 안 보고 쓰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일이 돌아오잖아요. 다음 수요일 때까지 각자 문제를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토요일 수업 직강이 끝난 후에는 그거를 같이 외우고 있는지, 잘 외우고 있는지, 숙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왼쪽은 스키마고요. 이게 문제를 낸 건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골만의 정서지능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서술 형식이에요. 그래서 각자 저희가 총 6명이었는데 1인당 4문제씩 만들어서 총 24문제 만들어서 숙지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은 기출 분석인데요. 기출 분석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5월부터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출 분석도 그냥 강의만 듣고 끝 이게 아니라 스터디원들과 기출을 어떻게 잘하면 활용하고 공부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기출 분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기출 분석반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끝나고 그 1주 후까지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파일을 정리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상위실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상위실에 대한 기출을 정리하려면 이제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기출 또한 직강을 듣기는 했는데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기출 분석을 꼭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의를 절대 밀리지 않고 끝까지 들으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2018년 합격 수기 중에 명심해라 넌 합격이다 라는 파일이 올라와 있는 글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했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2018년도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2019부터 가장 최근 기출만 정리를 했습니다.
완성이 된 이후에는 다 같이 인쇄를 하고 이거 인쇄한 거를 제본을 해서 개인 복습에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었어요. 이제 심보, 뒷보인데요. 이제 뭐 심리검사 뽀개기, DSM-5 뽀개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카페에 보시면 있어요. 합격 수기 중에 있고요. 이 파일을 활용해서 이것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얘는 DSM-5거든요. 1일차에는 신경발달에 관해서 확인하고 또 KABC 구조 하위 척도에 대해서 외우자 이렇게 날짜별로 지정된 것을 꼭 외우고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총 46일 정도 돼요. 46일치인데 46일 동안 이거를 그냥 한 번 슉 보다 보면 모든 걸 다 보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어려운 심리검사 DSM-5 밀리지 않게 되고 순차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들께서 스터디원들이랑 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짝스터디 선생님이랑 오늘은 1일차 같이 하자, 2일차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같이 공부하고 회독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전공이었고 교육학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해요. 조금 저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교육학은 절대 스터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공부의 차원에서 너무 많은 스터디를 하다 보면 제가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 교육학은 스터디를 통해 암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해를 하고 이해한 바를 문제에서 조건을 분석해서 잘 서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학 암기 스터디를 하지 않았고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숙지하려고 했습니다. 교육학은 어떤 시험에서 경향을 파악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기에 교육학은 너무 지엽적인 부분을 달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전체적인 틀을 잘 이해하고 이거를 조건에 맞춰서 잘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활용한 것이 청킹과 스토리텔링입니다. 저는 사실 무언가를 외울 때 달달달달 외우는 것은 정말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리고 이게 뭐였지? 하는 생각만 들고 그래서 청킹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꼭 외워야 할 것 위주로 암기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꼭 예를 들어 타일러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운다던가 아니면 저만의 음유를 만들어서 시나 노래를 만들어서 외워본다거나 정말 꼭 외워야 하는 것 위주로만 청킹과 스토리텔링을 했고 그 이외에는 이해를 하면서 문제에 관한 조건에 맞춰서 서술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다양한 단락별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복습할 때는 문제들이 나오면 바인더에 정리해서 그 다이소에 디링 바인더가 있어요. 디링 바인더에 정리를 해서 꼭 복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문제 풀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이 문제 풀었는데 내가 저번에 어떤 부분에서 틀렸고 애매하게 맞은 부분도 있고 이런 거를 점검을 해서 꼭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한 가지 표현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학 논술은 이 2장짜리의 저만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고 2장짜리의 종이에 이렇게 막 쓰는 건데 그러다 보면 사람마다 쓰는 표현 방식이 달라지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학
서적 그리고 어떤 강의들을 봐도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표현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교육하기 어렵지 않고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교육학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 교육학이 정말 멱살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공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그 사이에서 변별력을 낼 수 있는 것은 교육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학 공부가 참 재미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교육학만큼은 꼭 놓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1차 공부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2차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1차에 합격하겠어? 1차에 합격할지도 모르는데 2차 공부를 왜 하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1차 시험이 끝난 후 한 달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2차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차 스터디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2차는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는데요. 저는 2차 스터디를 어떻게 구했냐면 한마음 카페에서 1차 시험장에서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구했습니다. 제가 모집글을 올려서 바로 구해서 그때 시작을 했고요. 평가원 지역이에요. 전북은 평가원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평가원 지역 비교과 선생님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북이 아니라 저는 전북 전문상담, 다른 선생님은 충북 영양, 그리고 충남 보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 과목은 무조건 다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12월에는 주 3일은 대면, 주 2일은 비대면으로 해서 주 5일 매주 만났어요. 이렇게 했고 1월에는 주 5일, 이제 12월이 끝났는데 이제 12월이 끝나고 나서는 다행히 다 같이 붙으셔서 1차에 그때는 1월로 이어져서 주 5일 모두 대면으로 만났습니다. 시험 이틀 전까지 진행을 했어요. 평가원 지역의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를 모두 다 풀어보기도 했고요. 다 풀었는데 하면 다른 자체 출제 지역의 문제도 솔직히 풀어봤습니다. 조금 평가원 지역이랑 문제 스타일이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평가원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풀어보고 시연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것들은 피드백 용지를 제작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피드백을 나누면서 개인 공부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시연 스터디뿐만 아니라 상담 아이디어 공유 스터디라는 것도 했어요. 면접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한계가 오거든요. 생각에 대한 한계가 오는데 아이디어가 뭐가 또 있지 하는데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디어 공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전에 여러 주제를 정해서 주제별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또 나중에 그냥 게릴라 조인 스터디를 하기도 했고 즉답형 짝 스터디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채로 갔습니다. 네, 이것도 개인 공부도 별거 없는데요. 그냥 교육청 시책 스프링 제본에서 훑고 시연에 대한 피드백 당일에 복습하기도 하고 책을 활용해서 이론을 숙지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모범 답안은 모범 답안으로만 봤습니다. 저만의 답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는 제가 항상 큰 힘이 됐던 건데 힘들 때마다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한다. 이 역경은 우주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고 이걸 이겨내면 진짜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정말 자기 암시를 하면서 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본인에게 힘이 되시는 시나 구절 찾아서 그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나는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합격한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기나긴 마라톤을 끝내시면 최종 합격이라는 행복한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